네, 안녕하세요. 엘린 플러스 크림, 이거 한번 사볼까 고민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요. 오늘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성분부터 사용법, 주의할 점까지 저희가 모은 자료들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무좀이나 사타구니 백성 같은 거요? 칸디다성 질염 같은 피부 공팡이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그때 약국에서 이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엘린 플러스 크림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엘린 플러스 크림은 그냥 단순 항진균제 연고랑은 조금 달라요. 복합 성분 연고거든요. 복합 성분이요? 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바로 그 성분 조합하고 작용 원리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두 가지 주요 성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곰팡이균 잡는 거, 또 하나는 염증이나 가려움 줄여주는 거. 맞나요? 네, 정확해요. 그 곰팡이 세포막 자체를 공격하는 클로트리마졸이라는 항진균 성분이 있고요. 클로트리마졸.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데 이게 스테로이드 중에서는 가장 약한 7등급이에요. 그래서 염증이랑 가려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가장 약한 등급이군요.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니까 곰팡이균도 잡으면서 동시에 막 가렵고 불편한 증상들을 좀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거 효과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반 항진규제만 쓸 때보다 체감 효과가 좀 더 빠를 수 있죠.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아침이나 아침 저녁으로 환부에 얇게 펴 바르시면 돼요. 얇게요. 네, 두껍게 바른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바르기 전후에는 당연히 손 깨끗하게 씻으셔야 하고요. 네,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고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아져도 좀 더 써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려움이나 염증 같은 게 눈에 띄게 확 좋아졌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항진균제 단독 제품으로 바꿔서 마무리하는 걸 권장합니다. 계속 스테로이드 있는 걸 쓸 필요는 없군요. 그렇죠. 장기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혹시 질염 관련해서 외음부에 사용할 때는요? 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질염 증상 때문에 외음부에 바르실 때는 질 입구랑 그 주변 피부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바깥쪽에만. 네. 질 안쪽으로 직접 넣거나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사용해봤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계속 바르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네, 3, 4일이 기준이군요. 네. 이게 그냥 사용법을 넘어서 부작용 줄이고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거죠. 네, 올바른 사용법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실제로 써보신 분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후기들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에요.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발가락 사이 무좀 가려움이 한 3일 만에 확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타구니나 외음부 가려움증에도 효과 봤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피부가 약간 얇아진 것 같다.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 네. 아니면 바른 부위가 잠시 좀 화끈거렸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겠죠? 그런 반응 말고 또 주의해야 할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부위가 좀 붉어지거나 따끔거릴 수 있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장기간, 그러니까 몇 주 이상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위축되거나 얇아지는 부작용 위험이 커지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눈이나 코, 입 같은 점막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니까 2주 이상 길게 쓰는 건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헤르페스나 수두 같은 거 있죠. 이런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증상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곰팡이균 잡는 약이지 바이러스 잡는 약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결국엔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크림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일반 스테로이드 연고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스테로이드 연고는 그냥 가려움이나 염증만 일시적으로 줄여주잖아요. 네. 근데 곰팡이균 자체를 죽이지는 못해요. 오히려 스테로이드 때문에 피부 면역이 좀 약해지면 곰팡이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요? 네. 근데 엘린 플러스 크림은 항진균제랑 스테로이드가 같이 있으니까 원인인 곰팡이균도 잡고
동시에 불편한 증상도 완화시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리는 거죠. 아, 원인 치료랑 증상 완화를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기 염증이랑 가려움이 좀 심할 때 엘린 플러스 크림으로 빠르게 증상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증상이 좀 가라앉으면 스테로이드 없는 항진균제로 바꿔서 관리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그럼 이 크림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가격은 어느 정도 하고요? 이건 일반 의약품이라서요.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 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약국에서 바로요? 네, 용량은 보통 20g짜리 튜브로 나오는데 가격은 약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한 5,000원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형은 약간 꾸덕한 느낌의 크림 타입이고요. 5,000원 정도의 꾸덕한 크림.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이 크림을 좀 추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곰팡이 감염이 있는데 동시에 막 가려움이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좀 빨리 가라앉히고 싶다. 이런 경우요. 네, 가려움 심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막 시작된 초기 무좀이나 사타구니 백선 아니면 외음부 칸드다증 같은 거요. 이런 경우에 빠른 증상 완화가 필요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혹은 예전에 항진균제만 써봤는데 효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아, 기존 약이 잘 안 들었을 때. 네, 그렇지만 증상이 너무 오래됐거나 감염 부위가 너무 넓거나 하면 환자 판단에서 계속 바르시기보다는 꼭 의사나 약사님하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안전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엘린 플러스 크림은 항진균제와 약한 스테로이드의 복합작용으로 곰팡이 감염이랑 같이 오는 염증, 가려움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단기간 사용이 원칙이고 증상이 좋아지면 스테로이드 없는 제품으로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특히 무좀처럼 이게 재발이 되게 잦은 질환이잖아요. 아, 맞아요. 지긋지긋하죠. 네, 그럴 때 단순히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어쩌면 이 연고를 사용하는 것 외에 재발 자체를 막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위생관리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관리의 중요성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피부 관리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